두 번째 영화 에너미입니다. 에너미 2013년도 작품입니다. 스릴러 미스테리가 장르고요. 캐나다 스페인에서 만들어졌다고 돼 있네요. 스페인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근데 스페인이 이 스릴러 장르를 아주 잘 만듭니다. 아하. 제가 그래요? 타임 크라임이라는 스페인 영화도 엄청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전에 재밌게 봤고, 근데 그 이후에도 뭐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된 음. 스페인 뭐 영화들이 또 있는데 또 그런 걸 보면은 그냥 개인적으로 스릴러 영화가 스페인이 잘 만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1시간 반짜리 90분짜리 영화고요. 네. 국내 개봉 14년도 5월 29일 날 했습니다. 관람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고 해외는 R이에요. 감독은 느니 빌레브, 각본은 자비에르 걸룬, 주제 사라마구는 원작자로 있는데 이분이 포르투갈 사람이고 노벨 문학상도 타고 굉장히 유명한 대문호십니다. 제작은 뭐 프랑스 이름을 가진 여러분들이 했고요. 근데 또 후안 로메오가 있는 거 보면은 이 제작자의 스페인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스페인 제작이 떴나 보네요. 그리고 네, 뭐 그런가 보네요. 기획도 뭐 여러 명이 했고 촬영은 니콜라스 볼덕이 했습니다. 바로 전에 했던 분과 다른 분이네요. 네. 그리고 뭐 음향, 편집 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이고 제이크 지렐란이 주인공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네. 투모로우 나왔던 그 남자고요. 네. 멜라니 로랑 이분도 유명합니다. 사라 가돈도 보면 얼굴 알아요.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자벨라 로셀린이라고 아담의 엄마로 나옵니다. 이분이 잉그리드 버그만과 네네네. 로베르토 로셀리니의 딸이죠. 아하. 네. 혹시 잉그리드 버그만에 대한 이야기는 아시나요? 스토리를? 아니요. 굉장히 기구한 여성. 그분. 서프라이즈에서도 한번 다룬 네네네. 굉장히 그래요? 기구한 여성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배우들은 잘 모릅니다. 예. 줄거리는 대학교 교수 강사?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 교수. 교수죠. 안정적인 직업이고 또 매력적인 여자친구도 있어요. 근데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에 우연히 이제 동료가 영화를 추천해 줬는데 그 영화를 한번 찾아봐야지 하고 찾아봤는데 본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주인공도 아니고 네. 약간 조연의 조연이에요. 느낌. 지나가는 벨보이로 나오는데 지나가는 남자 1 이런 느낌. 뭐지 하고 찾아보고 이 사람이 나랑 닮았네 하고 인터넷 찾아봐서 이름을 치니까 진짜 나랑 똑같은 거예요. 사진을 봐도. 호기심을 갖고 미행도 하고 뭐 찾아가서 스토킹처럼 해서 집 주소도 알아내고 보고 이 남자랑 컨택을 하는데 그게 아주 비극으로 치닫죠. 네. 자세한 내용은 영화에서 확인하시는 걸로 하시죠. 아까는 그렇게 잘 설명해 주시고 아니, 이거는 근데 이게 되게 메타포와 이게 더 어려워요. 더 어려운 영화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얘기는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찾아가서 만나는데 이 남자가 자기와 정반대의 성격이 있고 근데 남자가 너무 복잡하고 그래 이거는 그 얘기까지는 해줘요. 포스터에 그녀 그를 알고 난 다음에 그의 여자도 탐이 났다. 그 포스터가 있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각자 이제 배우는 부인이 있고 임신한 부인이 있고 이분은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 임신한 부인을 갖고 있는 배우가 이 여자친구를 보니까 예쁘고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와 자기 위해서 연기를 합니다. 그 앞에서 너 내 부인이랑 잤지? 안 잤지만 너가 내 부인이랑 잤으니까 나도 네 여자친구랑 잘래? 옷 내놔 차 내놔 해서 그 여자랑 자러 여행을 떠나고 그 남자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안 되겠는데 하고 그 집에 찾아가서 부인을 만나서 자려고 했는데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막 울지. 그러다가 결국에 이렇게 네. 둘이 서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러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내용이죠. 영화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렇게도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계속 그 교차적으로 이 아담이라는 그 대학 교수와 그리고 앤서니라고 얘기하는 배우의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줄여서 줄거리를 말하면 말할 수가 있겠는데 뭔가 줄거리가 다가 아니에요. 내용을 인지하고 설명을 하기 위하려면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본인 스스로.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내용이 정반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영화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영화 난해합니다. 보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면 한 두어 번 더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싫지는 않았어 이 영화가. 그래요? 싫지는 않았는데 근데 시간 없고 녹음 시간 다가오고 그래서 한 번밖에 못 봤는데 그래 대신에 이제
이 해석에 관한 글들이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 뭐 우리나라 유튜버는 아니지만 외국계 이제 뭐 캐나다라던가 미국계 이제 그쪽에 있는 유튜버들 중에서 영화 리뷰하는 유튜버들은 굉장히 상세하게 막 30분 정도의 길이의 비디오를 만들어가지고 장면을 다 설명을 하는 그런 유튜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걸 이제 한국어로 옮겨놓은 텍스트로 봤지만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뭐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너무 불친절해서 굉장히 불친절해요. 예를 들면 버닝이 최근에 나왔으니까 네. 버닝으로 설명을 해보면 버닝도 이래요. 그러니까 어디부터가 이 사람의 버닝 유아인의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해석해도 말이 되는 게 있고 아니면 그 후에 나온 어떤 지점부터 꿈이다 혹은 이 사람의 상상이다 혹은 소설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그런 면에서는 같은 종류의 영화인데 맞아요. 버닝 같은 경우는 좀 더 쉬워요. 그래서 내가 쉽게 그러니까 수학 공식으로 따지면 내가 조금만 수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은 이걸 나름 풀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풀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은 저에게 수능자라는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영화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박찬욱 감독이 너무 좋아하는 영화라고 저도 들었고 미학적으로도 뛰어났다고 그래서 상암에 있는 그 한국 문화 영상 문화 센터인가 거기 가서 DVD를 봤거든요.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너무 멋지게 찍었는데 너무 내가 이해하고 좋게 보고 싶은 영화인데 저의 지적 수준이 참 딸려서 그 영화를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도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뭔가 잘 만들고 너무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면 재밌게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실력과 나의 문학적 소견이 너무 미천해서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 영화. 너무 불친절하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연은 어떻게 봤어요? 대충 예상은 가지만 저요? 응. 예상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와차를 염탐을 했지. 네, 저는 일단 집중하기 좀 힘든 영화였고요. 집중하기 좀 힘든 영화였고 처음에 있었던 처음 장면이랑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봤을 때 이게 처음 장면이랑 이제 계속 장면들이 계속 영화 스토리가 진행이 되면서 그렇죠. 뭔가 이렇게 링크가 되거나 그런 게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뚝뚝 끊기죠. 네, 뚝뚝 끊겨요.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편집이 되게 대단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정말로 많이 편집을 해버려요. 내용 중간 이야기들이 계속 삭제가 되는 거야. 도대체 저 거미는 왜 나오는 거야? 거미가 계속 나오거든요, 영화에. 근데 거미가 그냥 막 엄청난 거대한 거미가 갑자기 그냥 도시를 돌아다녀요. 토론토 시내를 막 돌아다녀. 막 돌아다녀. 저건 뭐야? 그러고 뭐 얘네들이 그러니까 약간 도플갱어 이 사실 그 사람이고의 원작의 이름은 도플갱어라고 알고 네. 있어요. 더블란인가요? 그래요? 전 도플갱어인 줄 알았는데 더블인가요? 알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 지금 에넘이라는 내용이 에넘이라는 그 타이틀이 아닌데 그러니까 도플갱어라고 하면 사실 자기랑 되게 똑같은 사람인 거잖아요. 똑같은 사람이고 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인데 얼굴이 똑같은 쌍둥이는 아니지만 쌍둥이 얼굴도 같은 같고 목소리도 근데 같고. 얘네들 이 아담과 앤서니는 같은 상처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 그 배 쪽에 있는 그 흉터까지도 똑같은.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버스마크라고 하잖아요. 태어나면서 흉터가 아니라 그거라면은 뭐 도플갱어라는 가정은 이해가 가는데 흉터라고 하면은 도플갱어도 흉터는 그러니까 나중에 생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흉터를 보는 순간 저는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지 이거는 이렇게 되고 뭐 서로 뭐 애인을 그러니까 한쪽은 와이프한테 관심 있고 한쪽은 뭐 애인한테 관심 있고 뭐 그거까지는 뭐 그냥 충분히 이해가 가는 장면이긴 여자가 한데 예쁘니까 뭐 네, 뭐 그럴 수 있다 하는데 그러다가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엔딩 보고 멘붕 이거 뭐지? 저는 약간 그 흉터에서 멘붕이었다 그랬었는데 네. 저는 흉터를 보는 순간 확신했어요. 아 이거는 동일 인물이다. 동일 인물이고 약간 정신분열이 아니라면 이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단조로운 일상, 루틴화된 일상에서 일탈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투사된 가상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배우가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리딩 캐릭터가 사실 그 배우가 아닌 아담이잖아요. 네. 역사 교수. 네. 그리고 이 처음에 보면은 역사 교수 아담이 배우를 찾고 나서 배우가 나랑 똑같이 생겼네 확인하려고 자기 사진 찢어진 사진을 갖고 와서 맞아. 그 프로필에
인터넷 써 있는 프로필을 확인을 해요. 네. 근데 마지막 영화 장면에 그 찢어진 사진이 완전한 사진. 완전한 사진이 그 집에 있고 그 부인이랑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고 처음에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을 했던 게 정신분열증이라 네, 저도. 내가 배우인데 정신 확 돌아가면은 내가 다른 인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배우도 해보고 해서 두 집 살림한 것처럼 이렇게 차린 거고 그거 아니면은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지어낼 때 인스타나 뭐 오늘의 유머나 무슨 일베나 그런 포털 사이트 봐서 글들이 써 있으면은 커뮤니티 보면은 재미있게 글 쓴 거 누구 목격했다 글 쓴 거 보면은 거의 허구가 많잖아요. 주작이지 주작. 주작이잖아요. 근데 주작이라는 게 100% 주작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양념을 친 주작일 수도 양념을 친 걸 수도 있는데 그쵸. 보통 이야기라는 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어떤 할머니를 봤는데 할머니가 엎어질 뻔해요. 근데 안 엎어졌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저 할머니가 엎어졌는데 옆에 누가 있었다면 이런 사람이 그럼 그렇지. 재밌겠네를 그걸 그쵸. 내가 봤다는 식으로 주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마 이 사람도 어느 순간은 내가 딱 이걸 보고 비슷한 얼굴의 배우를 본 거예요. 그 다음에부터는 자기의 희망. 희망. 아, 내가 도플갱어가 도플갱어가 배우고 이런 삶을 살고 예쁜 부인이 있는데 내가 임신한 여자랑 하는 판타지가 있다면은 임신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꿈이 투영된 걸 수도 있고 희망일 수도 있고도 상상일 수도 있고 그런 해석이 되는 거 한편 또 하나는 이제 저도 생각한 게 이제 정신분열증으로 인격이 다른. 인격이 다른 사람이 내 한 인물이다. 그래서 전 두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저는 나중에 이제 엄마를 찾아가잖아요. 엄마를 찾아가는 게 배우가 아니라 교수고 네. 엄마는 계속 그러니까 배우 쪽에서는 당신 엄마 전화 왔던데?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대면을 안 시켜요. 엄마의 정체를 밝혀주진 않죠. 엄마가 보면은 딱 누군지 아는데 그 엄마를 만나러 가서 식사를 할 때 엄마 그런 대사를 해요. 그런 삼류 배우 따위는 잊어버려. 그러니까 약간의 추론을 해본 결과 이 교수는 그러니까 교수가 되기 전에 배우라는 꿈이 있었던 사람이고 이런 정형화되고 루틴화된 삶보다는 그냥 그런 배우로서의 자유로운 삶을 갈망하던 사람인데 내가 이런 직업과 안정적인 삶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거에 있어서 포기하고 살다가 그 욕망, 그러니까 욕구가 나오고 욕망이 나오는 장면에서는 항상 거미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거미라는 존재 자체가 약간의 욕망을 투여할 때 그러니까 욕망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럴 걸 보면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여자친구도 가상의 인물. 그러니까 그 대학 교수의 여자친구도 가상의 인물이고 원래는 그냥 그 임신한 와이프가 원래 자기 아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저는 이게 만약 모든 게 꿈이라고 하면은 딱 그 영화 추천한 다음에 섹스 한번 실패하잖아요. 여자친구한테 갔다가 맞아. 에이씨 짜증난다 하면서 누워서 내가 다른 멋진 남자였으면 부터 시작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신분열증인데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딱 그 프로이드가 설명한 초자아와 자아와 에고와 슈퍼에고 그리고 무의식이 잘 드러나요. 그래서 초자라는 거는 부모가 주입하는 너 그거 하면 안 돼 지지야 너 훔치면 안 돼 그러니까 억압을 하는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그냥 일반 할 때는 저 새끼 때리고 싶어하는 생각을 해도 그러면 안 된다는 초자아가 작동을 하니까 사람은 못해요. 근데 술이 들어가거나 꿈속에서는 초자아가 잠시 마비가 되면서 감시를 못하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때리고 싶었던 놈을 꿈에서 때려준다거나 술 먹으면 갑자기 난동을 피운다거나 하는 게 그건데 그거 보시피 엄마가 나오잖아요. 엄마는 잊어버려. 너의 욕구는 그만해야 돼. 안정적인 직업 잘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아담이 살고 부족해? 있는데 이제 그래서 그게 초자아가 없어진 뭔가 정신이 해방된 곳에는 항상 배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신분석학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재밌는 영화면은 분명한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려워요. 볼 땐 생각이 안 나실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오른 영화가 파이클럽이었어요. 근데 파이클럽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약간 비슷한 케이스거든요. 어떻게 보면 스토리상으로 파이클럽이랑 이 영화가 굉장히 흡사해요. 어떠한 주인공이 있고 자기랑 굉장히 다른 캐릭터가 있어서 둘이 약간 여기는 에너미인데 거긴 되게 친구처럼 이렇게 지낸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일 인물이야. 파이클럽의 그 큰 줄거리는 그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둘이 동일 인물인지 뭐, 그러니까 동일 인물이라는 건 거의 다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건데 파이클럽처럼 딱 깨닫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영화는 일단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고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엇갈려요. 도대체 그러면 진짜 인물이 여자친구였는지 와이프였는지 실제가 뭐였는지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와이프가 허구의 인물이고 여자친구가 진짜 인물 같거든요. 왜냐면 여자친구랑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그게 뉴스에 나와요. 근데 이거 와이프는 맨 마지막에 거미가 돼요. 그런 면에서는 뭐야 그럼 와이프가 가짜야 이렇게 돼버리고 여자친구는 죽은 거고 그러고 아담이 살아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이 영화가 너무 불친절하니까 좋은 영화라고 안 보이는 거예요. 차라리 파이클럽처럼 이게 반전이야 이것도 아니고 그냥 되게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영화여서 좋은 영화라고는 저도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막 어려운 영화, 난해한 영화일 수는 있겠지만 참 그 누구에게도 권유하고 싶지는 않은 영화예요. 저는. 네. 저같이 약간 변태 가학적인 그러니까 이런 거 찾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찾아볼 수는 있겠지. 근데 찾아보는 거 정말 이렇게 찾아보는 게 되게 재밌는 영화들이 있는데 이거는 찾아보기에도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영화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보면은 그나마 볼만하지. 그렇지 않으면 굳이 안 봐도 되는 그런 영화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인 건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화 사이트들 영화를 주제로 한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눈팅도 자주 하고 가끔 글도 쓰는 모 사이트에서 그 관리하시는 분이 최근에 글을 한번 쓰셨어요. 그러니까 시사회를 하고 호불호가 아니라 그냥 아예 그 혼돈의 도가니탕이 된 영화가 역대 이제 그 사이트를 운영해 몇 년을 운영해 오면서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이 영화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화를 돼요. 보기 전에 네. 그 게시물이 이렇게 눈에 수천수대로 띄지 수천수대로 이렇게 뜨는데 보니까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안 그래도 이 영화를 봐야 되는데 어떤 영화였길래 이럴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럴만 해요. 거기 있는 분들 되게 약간 먹물 많으셔가지고 그런 레퍼런스라던가 그런 상징이라던가 그런 거 해석을 되게 잘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혼돈의 도가니탕을 만들었다면 이 영화는 확실히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동감했지만 좋은 영화는 아니에요. 확실히 불친절하고 그렇긴 한데 이상하게 저는 더 이렇게 알아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건진 건 제이크 질레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이크 질레날은 확실히 똑같이 얼굴까지 똑같이 생기면서 다른 인격을 전 다 이렇게 연기했다고 보거든요. 그냥 연기 잘했어요. 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제가 아담인지 앤서니인지가 구분이 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그러고 지금 제이크 질레날이 이 감독하고 굉장히 계속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해가 돼요. 저는 사라 가돈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내가 좋은 배우 한 명 알았다. 그쵸, 되게 눈에 띄었죠. 그 정도? 네. 영화는 여기서 영화는 굉장히 좀 불친절하고 제가 보니까 셋 다 추천할 것 같지는 않아요. 비추, 셋 다 비추. 비추긴 해요. 비추긴 한데 저는 한 번 더 볼 겁니다. 변태라서. 그래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돌아올게요. 네, 2부에서 봐요. 안녕.